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2장 실업에서요 3절 정상 상태에서의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우리가 실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약간 이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근데 그게 아니라 실업이 정상 상태인데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줄 볼까요? 근로자들의 흐름이 일자리 사이에 그리고 시장 안팎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상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균형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번역을 해요. 스테디 스테이트. 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균형 상태에서에도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노동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찰적 실업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의 어떤 흐름의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결과로. 네,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실업률이에요.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서 한 근로자가 취업 상태 또는 실업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비시장 부분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비시장은 없다라고 할게요. 자, 노동시장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 E,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U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E라고 하는 이거 employer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임의 시점에서 취업자들 중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비중을 L.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일정한 부분 실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을 L이라 그러고요. 또 일정한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취업되는 사람들의 비중을 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정상 상태에서 실업률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장기적으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업했다가 잘리는 사람의 수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요. L, 2가 될 것이고 실업 상태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의 수 그러면 H만큼의 비중으로 구직률이라고 합니다. U 해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의 실업률을 정상 상태에서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1식이 바로 그거야. 다음에 밑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 상태 또는 실업 상태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경활 인구라고 합니다. 경활 인구는 자, 거기 보니까 레이버 포스에서 LF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거기 나와 있는 E 있잖아요. E.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 12-2식 있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L. 자, 이거요. E는 거기 보시면 LF 경제활동 인구에서 U를 빼고요. 그 다음에 H, 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 상태의 실업률을 구한다 그러면 실업률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실업률은 자, 분자가요 U가 되고요. 분모가요 L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식을 정리해요. 좀 이게 좋지 않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업자 수 하면 U와 어떻게 보면 다시 쓸게요. U와 요게 2가 되고 U 이렇게요. 그러면 아예 2를요. 여기 보시면 2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 식을 정리할 수 있어. 거기 보시면
L 더하기 그 다음에 H, L. L이 이제 이직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F는 이제 구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직되는 사람들의 비중, 이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식 바로 밑에 볼게요. 정상 상태 실업률은 자, 요거 H는 뭐죠? 구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직률, 구직자 비율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상 상태 실업률은 취업 상태와 실업 상태 사이의 이행 확률이라고 합니다. L과 H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정상 상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실업률이야. 정상 상태 실업률.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죠. 여기. L과 H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L을 낮추거나 아니면 H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직하는 비율, 구직되는 비중을 높이거나 이직되는 비율을 낮춰야지 정상 상태 실업률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까지 쓸 수 있냐 하면 그 예를 한번 봐주세요. 예. 자, 임의에 달해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0.01. 예, 이게 0.01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적인 일자리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100개월 동안 지속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0.0이니까 1% 취업할 확률이 1%니까 100번 노력을 해야지 취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실업 기간이 거기 보시면 실업되는 기간이 100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0개월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임의에 따라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0.1이라고 하면 구하는 거니까 H야. 0.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는 평균적인 거기 보시면 실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0개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 평균적인 실업 기간 위에는 좀 바꿔야겠네요. 10개월 이렇게요. 거기 보시면 평균적인 일자리가 여기 일자리라서 실업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평균적인 일자리가 100개월 지속. 평균적인 일자리가 100개월 지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1%만큼 잘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언젠가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이제 100개월 동안 이렇게 딱 되면 반드시 잘리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구직할 확률이 이제 여기 보시면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니까 여기선 10개월 동안 내가 실업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상태 실업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실업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 플러스 H, 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계산을 해놨어. 0.01 더하기 0.1, 0.01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9.1%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은요.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실업률은 낮게 되고요. 이거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낮게 되고요. 실업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높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말하면 거기도 밑줄 치세요. 실업의 발생 확률. 이게 H가 되는 거죠. L이 되는 거. 요거 L이 되는 거지. 취업되었다가 실업이 될 확률입니다. 그리고 실업 상태의 지속 기간. H분의 1이 실업 상태의 지속 기간이야. 여기 보시면 H가 0.1이잖아요. 그러면 실업 상태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H분의 1 하면 얘가 0.1분의 1 해서 10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식 12-3에 나타내는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요. 내추럴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거를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연 실업률. 자, 내추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자연 실업률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경제활동 인구의 동태 모형은 현실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모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취업자와 실업자만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6페이지에 가보면 비경할 인구도 있잖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다 쓸게요. 좀 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한 모형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비경할 인구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1, 2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 2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할 인구, 비경제 활동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지 조금 더 일반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의 발생률과 지속 기간,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실업의 발생률, 요거 이제 약간 요걸 확대한 예제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실업의 발생률과 지속 기간, 실업의 발생률과 지속 기간.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경제에 100명의 실업자들이 있고 99명이 실업 기간은 단 일주일만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실업 기간이 100일주라고 가정합니다. 자, 여기 실업자가 있어요. 근데 한 명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실업 기간이 101주의 실업 기간이고요.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빠지네. 요게 한 명. 1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99명입니다. 요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실업의 지속 기간이 1주예요. 일주일 동안의 실업 기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경제에서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적인 실업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실업 기간이 좀 어떻게 돼? 일주니까 주로 짧아요. 단기 실업 상태가 될 거고요. 자,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단 일주일 동안만 실업 상태에 놓이기 때문인데 동시에 이 경제의 실업 지속 기간은 총 어떻게? 전체 지속 기간은 네, 일주일만 하게 되는 사람 99명과 100일주 실업 상태에 있는 한 명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총 실업 기간은 200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간은 200주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기 있는 사람은 100일주 이렇게 실업 상태 한 명이 오랫동안 빠지네요. 자, 그러므로 실업의 그 대부분이 한 명의 근로자의 실업 기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200주 중에서 얘가 한 명이 100일주 이렇게 절반 이상이 되네요. 자, 대부분의 실업은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이 단기 실업이지만 단기 실업이나 네,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기간의 대부분은 매우 긴 실업 기간을 경험하는 극소수의 근로자들에 의해서 설명한다. 근데 실업의 기간은 극소수의 근로자가 극소수에 의해 장기화가 됩니다. 길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있다가 빨리빨리 취업을 하는데 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 예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노동시장에서 실업 문제 성격에 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업의 발생 확률과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 기간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4번 해서 일자리 탐색을 좀 살펴볼게요. 일자리 탐색.
자, 우리가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그겁니다. 첫 번째 줄에 많은 이론이 경쟁 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수요 공급 사이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없어도,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지라도요, 공급이 이렇게 일치해요. 일치하는 상황일지라도 실업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존재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서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최상의 근로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완벽한 정보가 없어요. 완벽한 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빠지게 됩니다. 자, 사실 어느 근로자나 서로 다른 많은 일자리를 놓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주유소들은 휘발유 1리터를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주유소고 휘발유인데도 약간의 거리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100원, 200원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 제안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은 자, 서로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파악하는데, 서로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네, 기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시간이 걸려.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탐색은 실업의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일자리를 내가 탐색한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요? 탐색 과정에서 실업이 좀 더 길어져요. 지속 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근로자들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참아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참습니까? 좀 더 높은, 많은, 좋은 조건의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 타자 나서는 탐색 과정, 이것도 뭐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거 투자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걸 보기 위해서 임금 제한 분포 한번 볼게요. 임금을 제한하는데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오른쪽에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봐주시죠. 자, 분석을 단순하기 위해서 실업자들만이 일자리 탐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특정한 일자리 제한을 수락한 다음에 더 나은 일자리를 계속 탐색할 수 있어요. 거기서 스톱해도 되고 더 찾아 나서도 돼. 우리가 관심을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일자리 탐색 모형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요한 시사점을 분석하기에 용이합니다. 임금 제한 분포는 일종의 빈도 분포라고 해서요, 노동시장에서 특정 실업자가 받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표현합니다. 전형적인 임금 제한 분포를 예시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수평축이 뭐야? 임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도야, 빈도. 자, 우선 5달러 미만을 주는 기업은 없고요. 25달러 이상을 주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분포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요 정도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근로자는 시간당 5에서 25달러 사이의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임금 제한 분포 모양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의 탐색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략 거기요 8달러에서 22달러에 주는 일자리를 찾아낼 확률은 여기
$8 이상부터 전체에서 거기 보시면 $22니까 여기까지 돼 있네요. $22 사이에 직장을 구하는 요 사이의 확률, 요 확률이 되는 거죠. 면적으로 하게 되면. 분포되면 이렇게 되는 일자리를 찾아낼 확률은 높지만 $8 이하나, 연두 색깔로 할게요. $5보다는 높지만 $8 이하를 주는 그런 직장을 찾거나 $22 이상을 주는 직장을 찾는, 그쵸? 연봉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3억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2, 3천 주는 거는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2억 5천 이렇게 주는 것도 찾기 쉽지 않고 중간이 이제 좀 많이 있겠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색 활동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면은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시간당 $22의 임금을 주는 기업은 결국 발견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다녀야 되고요. 자, 그런데 탐색 활동에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탐색하는데 비용이 없어. 그러면 $22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겠고 그냥 계속 두드리면 돼. 아니면 $25까지 주는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기업까지 그냥 계속 찾아 나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탐색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새로운 일자리에 지원할 때 그에게 교통비라든가 다른 유형의 비용들이 들게 되고요. 기회비용도 생기게 됩니다. 자, 임금이 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근로자가 직면한 경제적 상충 관계는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한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탐색 기간을 생각해 보는 거야. 탐색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이게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수록 탐색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임금을 제한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높은 임금, 그걸 찾기가 쉽죠. 제한받을 확률이 증가해요. 확률이 증가. 좋은 거네. 단점은 뭐야? 그치, 거기 보시면 비용이 있죠.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이 커져. 이렇게요. 고민하는 거야. 취업 가능성도 높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는 임금 제한 분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탐색 과정이 순차적 탐색과 비순차적 탐색이 있어요. 순차적 탐색과 비순차적 탐색 이렇게 있어요. 비순차적 탐색.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 근로자는 어느 시점에서 일자리를 탐색을 멈추고 제한된 일자리에 어떻게 정착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접근 방법에서는 이 근로자에게 언제 탐색 활동을 끝낼 것인가 중단 규칙. 그러니까 탐색을 언제 하다가 중단할 것이냐. 중단 규칙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근로자는 비순차적인 탐색을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대요. 자, 비순차적 전략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요. 근로자는 일자리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가령 20개의 기업을 무작위로 방문해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20개의 기업을 서치하는 거야. 탐색을 해요. 기업을.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거를 찾는 거야. 탐색 후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요. 높은 것을 선택. 네,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이 일자리가 반드시 시간당 $25를 주는 일자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탐색 전략, 이러한 탐색 전략은 최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방문한 회사가 우연히 시간당 $25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가정할지라도 그때 비순차적 탐색 전략에 따르면 자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음을 알지만 나는 20개를 탐색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딱 갔더니 $25 준대. 오, 완전히 잘 만난 거잖아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20개를
우선 나머지는 25달러보다 적더라도 얘는 그냥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19개 기업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이 근로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리 정해진 숫자만큼 일자리를 탐색하기로 고집하는 것은 약간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보다 나은 전략은 자 우리 책에서는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해요. 더 나은 순차적인 전략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시퀀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는 어떤 일자리 제안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결정합니다. 나는 말이야 최소한 유보임금하고 생각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12달러 이상은 나는 줘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거야. 자, 그 후 이 근로자는 한 기업을 방문해서 그 기업이 제안하는 임금을 딱 봤더니 12달러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12달러를 넘으면 그 일자리를 채택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의 뭐라고 할까 목표치를 정해놓는 거죠. 최소한을 정해놔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은 오케이 수락하는 겁니다. 제안받은 임금이 12달러보다 낮으면 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탐색 과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방문해서 새로운 제안과 또 자신이 원하는 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순차적인 탐색 전략이 따르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가 운이 좋게도 첫 번째 방문에서 25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찾게 되면은 그는 즉시 더 좋은 행운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탐색을 중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보같이 탐색을 무조건 20개 하기로 했으면 20개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12달러 최소한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요구하는 임금 중에서 가장 최소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25달러짜리 임금을 주는 데를 발견했어. 처음에 만났어. 그럼 그냥 거기서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의 횟수나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임금이라는 용어를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요구임금, asking 하는 거네요. 자, 요구임금 볼까요? asking wage라는 것은 실업 상태의 근로자가 제안받은 일자리를 수락할까 거절할까를 결정하는 임금의 임계치예요. 지금 얘기한 이거야. 수락할까 말까를 수락과 거절할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경계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근로자의 요구임금과 그가 경험하는 실업기간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요구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은 수락할 만한 일자리 찾는데 매우 신속하게 구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은 짧아져.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임금이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연봉 1,500이면 돼. 그럼 금방 그런 회사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업기간이 짧아져. 근데 내가 나는 말이야 1년에 연봉을 한 1억 원 줘야 돼. 그러면 실업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요구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기간은 길게 지속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구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기간은 길어져요. 실업기간은 길어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자, 근로자가 그의 요구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임금 제한 분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우연에 의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찾아 나섰는데 최소의 임금 시간당 5달러가 주는 기업을 방문합니다. 이 근로자는 확실히 자신의 탐색 과정에서 운이 별로 없었고 이것을 알고 있어요. 뭐야 처음 알아봤더니 5달러 주는 회사? 운이 없었던 거죠. 탐색을 했는데 좀 운이 없었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딱 회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알고 있어. 한 번의 추가 탐색으로 얻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최적 탐색 기간을 찾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최적 탐색을 한 번 더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탐색 기간이라고 할게요. 탐색 기간. 네, 요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한 번의 추가적인 탐색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어요. 한 번 탐색 더 하면 임금 제한 곡선이 제한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탐색을 시도합니다. 탐색을 시도할 때 네,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요.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이제 한 개 수입, 한 개 베네핏이라 쓸게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베네핏이 크면은 한 번 더 탐색하는 것이고, 코스트가 크면은 탐색을 스톱하는 것이고, 같으면 그게 이제 최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5달러의 임금을 주는 회사를 만났어. 처음 탐색했더니 뭐야, 최소한 이거보단 낫겠네 해가지고 한 번 더 탐색하게 되면 이득은 매우 클 것이다. 아무튼 이 근로자가 오늘 어느 기업을 방문했는지는 금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일 또다시 5달러짜리 기업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추가적인 일자리 탐색은 앞으로 시간당 5달러를 넘어서는 임금 제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의 추가적인 탐색의 한계 이득은 상당히 큰 정도가 될 것이다. 자, 다음 달러. 이 근로자가 다른 기업을 방문해서 이번엔 10달러의 임금을 제한을 받는다 가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제 딱 봤더니 5달러 주는 기업을 만났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네 해서 더 탐색을 해요. 근데 이번에 10달러의 임금을 주는 회사를 만났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 말까? 더 하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5달러 주는 기업을 만날 수도 있잖아. 한 번 더 봐? 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제시된 임금 분포에서 한 번의 추가적인 탐색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임금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추가적인 탐색에서 발생하는 한계 이득은 5달러의 임금 제한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큼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탐색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 근로자가 한 번 더 오늘 시험해보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잭팟을 터뜨려서 25달러짜리 임금 제한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추가적인 탐색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이득은 빵. 왜냐면 25달러 주는 기업을 만났는데 한 번 더 탐색해봤자 이거보다 좋은 기업은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이 근로자가 현재 좋은 임금 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자리 탐색으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이득은 낮아지고요. 그 결과 한계 수익 곡선, 요거요. 추가적으로 한번 탐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 곡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네핏을 하지 말고 책대로 MR이라 쓸게요. 좋은 거니까 한계 수입이라 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 현재 보유한 임금의 제한 임금이야. 자, 보니까 만약에 25달러를 만약에 주는 회사를 만났으면 한계 편익은 빵이야. 그리고 5달러를 주는 그런 기업을 만났으면 한 번 더 알아봤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MR이 제로로 돼야죠. 25달러가 되면은 이제 이거보다는 더 좋은 데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MR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MC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5달러 기업을 만나면 한 번 더 보는 게 낫고, 10달러도 한 번 더 보는 게 낫고, 20달러면 이게 좋은 기업을 만날 확률보다는 좀 나쁜 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더 늘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 임금이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가 바로 최적 탐색 기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물론 요구 임금은 탐색 활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이득뿐만 아니라 탐색의 비용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탐색 비용에는 두 가지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요거요. 탐색 비용. 첫 번째는 자, 교통비 및 이력서를 준비하는 비용 등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이 있고요. 직접적인 탐색 비용이 있고요. 탐색 비용. 그러니까 이력서를 쓴다거나 교통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비용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일자리 탐색 활동에는 또한 시간이 듭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금 제한이 5달러다. 이 제한을 내가 거절하고 한 번 더 알아보면 5달러만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시간 비용이 발생해요. 시간 비용 이런 거요. 현재 내가 5달러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알아보면 아무튼 한 달 동안 아니면 내가 더 알아본다 그러면 이 5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걸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근로자가 현재 좋은 임금 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계 편익은 낮아지게 되고 한계 비용은 높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딱 만나는 요때 임금 수준, 그게 결정되는데 이 근로자가 요구 임금인 W, 여기 나오면 틸다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10에 불과한 임금을 제한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10가 있으니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그쵸. 더 한번 탐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보유한 임금이요. 시간당 $20가 되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작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추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탐색하는 이걸 추가라고 썼어요. 추가적인 탐색 활동을 더 벌일까 말 것인가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기대 편익이 탐색의 한계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탐색 활동을 계속하는 것과 스톱하는 거랑 이때가 바로 무차별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바로 요구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결정될까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요구 임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구하는 임금에 거기 보시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볼게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근로자의 요구 임금은 일자리 탐색 활동의 편익과 비용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모든 인적 자본 투자와 마찬가지로 탐색으로부터의 편익은 미래에서 회수되는 거야. 이게 내가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익의 크기는 근로자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편익의 크기는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할인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할인율에 영향을 받아요. 할인율에 좌우돼요. 자, 할인율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현재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할인율이 높다라고 하면 할인율이 높으면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걸 디스카운트 크게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를 선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율이 높으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인율이 높을 때 현재 지향적이다. 현재 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가 이제 되게 좋은 거야. 당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탐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편익이 낮다 이렇게 돼요. 할인율이 높게 되면은 탐색으로 인한 미래의 편익을 디스카운트를 크게 해요. 그래서 편익을 작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할인율이 높은 근로자의 한계 수익 곡선은 그래서 낮아.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이동해.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할인율이 높으면 한계 수입이 작아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MR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요구 임금도 거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구 임금도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균형점에서 A에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요구 임금도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근로자는 더 나은 제한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야.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은 임금을 제한을 받게 되고 짧은 기간 동안만 실업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비용과 관련된 주된 구성 요소는 일자리 제한을 거절하고 탐색을 계속할 때 야기되는 기회비용입니다. 실업보험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볼게요. 비용의 크기는
자, 실업보험제도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적극적 일자리 탐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근로자가 시간당 10달러의 임금을 제한받았는데 그가 주당 200달러, 그러니까 시간당 주당 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면 그가 주당 200달러의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자리를 거절하면 400달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200달러 받게 되는 거니까 200달러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업급여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존재하면 급여는 일자리 탐색과 관련된 요거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야. 한계 비용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한계 비용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MC가 하방 이동하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뭔가 탐색 기간은 더 길어지게 돼. 왜냐하면 요구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요구 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요구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탐색 기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업급여가 존재하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면 실업 지속기간을 증가시킵니다. 중요해요. 실업에 대한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 이후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킵니다. 실업 이후에 임금 수준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같이 이렇게 쭉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탐색 모형을 통해 가지고 실업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예측을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탐색 활동의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MC가 하락하니까 MC가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업 지속 기간은 더 길어지고요. 탐색 활동에서 얻는 편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실업 지속 기간도 당연히 또 길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구 임금은 직접적으로 관측되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임금이면 일자리를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willingness to accept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자, 요 요구 임금은요. 노동자들이 asking 요구하는 임금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영향 받는데 요구 임금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요구 임금이라는 게 얘가 일정할까? 일정한가의 여부. 네. 자,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탐색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되면 MC와 MR이 일정하게 되면 요구 임금 역시 일정하게 되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실업자가 일자리 구할 확률은 실업 기간의 첫 번째 주나 30번째 주나 동일하게 되는데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할 확률이 실업 기간의 길이와 독립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실업에 대한 거기 보시면 탐색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고요. 실업자에게는 재원이 제한돼 있고 어떤 점에서는 내가 탐색 활동 아니면 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 수험 기간에 영향 미치는 게 비용이잖아, 비용. 그래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걸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게 좀 이렇게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어. 유동성 제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 유동성 제약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가능한 한 최고의 일자리를 찾는데 허비할 수 없고 그보다는 낮은 일자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녀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 돈이 없게 되면 그냥 취업하고 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근로자의 현금이 바닥이 나면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 요구 임금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 이 근로자는 실업 기간의 초기에는 거절했던 일자리 제한을 이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머물렀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으로부터 탐색하고 탈출하고자 하는 확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탐색과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탐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획득 비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 탐색과 관련된 비용이 일자리 탐색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야. 탐색 비용을 이렇게 하락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석을 채우기 위한 직원을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한 탐색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디지털 혁명이 무르익게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의 접근성, 시장의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직자, 구인자, 마찬가지로 세련되어져 가고 있는 웹상의 일자리 탐색 활동은 전혀 다른 상관관계를 또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여기 탐색과 관련해서요. 최적 탐색 기간과 관련한 요구임금, 임금 제한 분포와 탐색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실업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확률과 정상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정책 응용 사례에서 뭐 실업 보상과 관련된 거 뭐 가볍게 보면서 뒤에 또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